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들을 우리 어른들이 주변에서 하곤 했습니다만 그건 어찌 보면 개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도 싶어요. 개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많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나쁜 인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인복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도 사귈 때만 해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부각해서 봤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이란 것을 해도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행복했지 불행하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사람은 타고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임신할 때까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누이든 시어머니든 내게 좀 거슬리게 했어도 늘 해맑게 그러려니 했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얼굴도 아니니 그저 볼 때마다 웃는 낯으로 잘 지내고 거슬리는 행동이나 태도도 때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서 그런지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기도 했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임신 7개월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당신 미순이가 알바하는 카페에 갔어? 응, 아가씨랑 통화했어? 그러자 남편이 태뜸 소리를 높이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자기가 왜 가? 미순이가 알바하는 곳인데 뭐하러 갔어? 너무 뜬금이 없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백화점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생각이 나서 들렸어.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거기 혼자 가서 딱 하나만 주문했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갔어? 미순이가 사장한테 눈치 보여서 쪽이 다 팔렸다더라.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별걸 다 쪽이 팔렸다니. 그럴 거면 알바는 쪽팔려서 뭐하러 하나 싶더라고요. 혼자 갈 거면 가지 말았어야지. 미순이가 알바하는 거 구경하러 갔냐? 어째서 말하는 폼이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엄청 빈정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너 참 느자고 없이 말한다. 너도 갈수록 너는 식구들 아니랄까 봐 왜 그러냐? 남편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작정 그랬어요. 아무튼 미순이가 알바하는 곳은 가지 마. 그렇지 않아도 그 나이에 카페에서 알바하는 것은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애한테 뭐하러 가서 자존심을 긁어놔. 뭐시 어째? 너 말 다 했어? 내가 일부러 아가씨 자존심 긁으러 갔다는 거야 뭐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무척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임신 7개월이었지만 천천히 운동 삼아 백화점에 가서 아기용품 매장도 둘러보고 하다 보니 친구와 약속 시간이 좀 널널하니 남아서 근처에 신우이가 알바를 한다는 카페에 들른 것뿐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신우이가 알바를 하는 곳이라 일부러 백화점에서 가깝길래 찾아간 거였어요. 비록 신우이와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궁금해서 생과일 주스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친구와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마치 제가 신우이 약 올리려고 일부러 찾아간 것처럼 말을 해서 기가 딱 막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도대체가 신우이가 뭐라고 남편에게 짓거렸길래 저런가 싶어서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결혼은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그 전에도 자잘한 다툼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오고 가며 서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죽일 듯이 싸운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차츰 본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아니랄까봐 찰떡 같더라고요. 저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해서 화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가운데로 털주로 뭉치더니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서 배를 움켜 잡고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 그게 뭐라고 내 말에 화부터 내고 그래. 아직도 배 아파? 콱 지어받고 싶었는데 배가 뭉쳐와서 그럴 새도 없었어요. 얼마간 심호흡을 크게 하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가운데로 뭉치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급히 남편 차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산이었어요. 첫 임신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조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크게 싸운 것으로 후회가 되었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친정 식구들만 병원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냐던 의사의 물음에도 차마 남편과 크게 싸우다가 그렇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몸조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싸우지만 않았어도 조산을 하진 않았을 텐데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 7개월에 낳은 내 아들은 겨우 이틀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제 아들을 좋은 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무덤도 나중에 가르쳐 줬어요.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하늘나라로 잘 보낸 뒤에 말해줬어요. 거짓말 같더라고요. 내게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나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남편과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남편이 마귀 같다 보였어요. 저 인간이 내 아들 잡아간 거라고요. 그래도 천연덕스럽게 장인과 장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친정 오고 가더라고요. 친정이 온 지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어쩌냐? 몸 괜찮냐?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건만 어떻게 한 번을 안 내다볼 수가 있는지 그때서야 새삼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친정이 있을 거냐? 결혼한 여자가 맨날 집을 놔두고 친정에 가 있으면 되겠냐? 그 말씀에 솔직히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그치더라고요. 왜 말이 없니? 칠칠치 못하게 집에 처박혀 있었으면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은 주제에 몸조리가 가당키나 하냐? 그 말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가 올려대길래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기도 해서 마지못해 받았더니 신우이였어요. 옳게 언니, 뭘 잘했다고 엄마 전화를 막 끊고 그래요?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언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언니가 남산만한 무거운 몸으로 백화점으로 내가 알바하는 곳으로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걸 보고 언니가 일을 한번 꼭 치를 줄 알았다니까. 언니 때문에 오빠 인생이 꼴뻔한 거 몰라요? 뭐요? 내가 내 조카였지만 알아서 빨리 죽은 건 엄마랑 손뼉을 치고 좋아했어요.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했는지 지금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다 언니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살아나도 정상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데 그럴 바에야 잘 죽은 거죠. 안 그래요? 갑자기 그 말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 아들이 잘 죽었다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었다니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넌 천벌을 받을 거다. 두고 봐. 그날 곧바로 친정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시누이 전화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시누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조산을 하게 된 사실을 실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크게 저항 없이 위자료로 신혼집을 전부 다 저에게 넘겨주고 몸만 나갔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가 친정이 여러 번 찾아와서 땡깡을 부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며 친정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앞집 아줌마가 엄마에게 그랬어요.
13층 아줌마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이고, 요새는 아들도 함부로 장가 보내기도 힘든 세상인가 봐요. 왜요?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13층 아줌마가 하소연을 하는데 요새 애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그 집 아들이 장가를 갔었는데 며느리가 계속해서 유산을 하길래 함께 병원을 찾아가서 아래층 아줌마가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자꾸 유산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중절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다네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잖아요. 거처가 남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절은 감히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혼 소송 중인데 날이 해면 날마다 그 여자 쪽 친정엄마랑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빈다는데 기가 막힌다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럽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 내려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였어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저 웬수들이 여기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놀라 자빠지려고 했었는데 희한한 구경을 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이가 아래층 아줌마한테서 면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몇 번을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행실이 나쁜 여자를 며느리로 볼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빨리 위자료 내놓고 이혼의 도장 찍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신거리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뇨.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정서방 말고는 사귄 남자가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이왕 결혼을 했는데 용서하시고 서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아주 피굴하게 아래층 아줌마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전 신우이가 요조 숙녀처럼 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려가서 한마디 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빠지는 것을 보니까 속이 뒤틀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내려가면서 다짜고짜로 큰소리로 그랬어요. 거짓말 도사이시네. 아주머니, 이 아줌마 말 믿지 마세요. 이혼한 전 시어머니였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난 나를 보더니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이가 마치 나를 저승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께 그랬어요. 아주머니, 며느리가 내가 이혼했던 전 남편의 여동생인데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알바로 살면서 맨날 클럽에나 놀러 다니고 돈 떨어지면 남자들 하나둘 만나서 뺑이나 뜯으면서 살았어요. 어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보셨어요? 그러자 전 신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전 시어머니가 쫓아 내려갔어요. 제 말에 아래층 아주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 신우이가 괘씸하다며 위자료를 더 올려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그랬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테니까 부르세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귀인도 없는 인간들을 여기에서 또 마주치다니 이것은 필시 하늘이 이것들을 응징하라고 하는 계시가 아니고 뭐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도 전 신우이와의 과거 때문에 찝찝하고 정이 떨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살랑거리는 전 신우이를 쉽게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설마 남자관계가 그리 문란했겠냐 싶었었는데 저의 말에 분노해서 이혼의 의지를 더 불타올랐습니다. 결국은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밤중에 제게 전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받았더니 혀 꼬부러진 소리를 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내가 이혼 당하니까 좋냐? 내가 너 때문에 이혼 당한 거야. 알아? 그래? 너는 네 엄마랑 둘이서 내 아들이 죽은 걸 좋아서 손뼉을 쳤다고 했지? 내 아들은 네가 죽였는데 좋더냐? 넌 아직 멀었다.
내 눈에 피눈물이 흘릴 때까지 내가 네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을 거야. 하늘이 천벌을 내리면 모를까.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벌을 내릴 거야. 기대해. 그러자 뜨끔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또 걸려오면 똑같은 말로 저주를 퍼부을 생각이었는데 그 뒤로는 오지 않았어요. 마른 씨가 되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전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그런 전 시어머니를 간호를 하다가 지쳤는지 요양 오는데 버렸다고 했어요. 전 시누이는 그 사이에 또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서 사귀다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119에서 휴대폰에 입력된 아래층 아주버니 아들 연락처로 급하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혼한 전 부인이었어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119 연락에 달려가 봤더니 웬 남자와 나란히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정신이 말짱하더래요. 그래서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이 그랬답니다. 난 이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오빠가 있을 테니 그쪽에다 연락하세요. 그러더니 상처를 입어서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더래요. 오빠가 나를 버렸어. 당신밖에 없어. 도와줘. 엄마는 요양원에 있어. 부탁이야. 내 옆에 있어줘. 그래서 아래층 아주머니 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다네요. 이 여자들이 사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쪽에다 보호자 문의하세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래층 아주머니도 재수없이 뻔뻔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아들이 새롭게 다른 인생을 찾아야 한다며 다시는 그런 며느리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뜨려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테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